네, 반갑습니다. 민법총칙 2장 권리의 주체 보겠습니다. 용어 정리부터 볼 건데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피특정 후견인.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자연인 읽을 때 이해가 갑니다. 피성년 후견인부터 보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모든 계약관계에 있어서 거의 천하무적이라고 봐도 돼요. 피성년 후견인과 계약관계를 맺었을 때 대부분의 것으로 피성년 후견인을 이유로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을 보면요. 피성년 후견인과 흡사하지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 피한정 후견인 본인도 청구해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사촌, 이내, 친족 등등 해서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청구해서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한정 후견 개시 선고 시에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이 경우에 예외적으로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해당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선고되면 피한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을 잃는다라고 말하면 오답이에요. 미성년자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다 이렇게 제한 능력자라고 부릅니다.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 불완전하지만 행위 무능력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과 구별되고요. 법률상 제한 능력자로 인정되고 행위 능력을 제한받습니다. 자, 피특정 후견인 경우에는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서 특정 후견인 심판을 하는데요.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후견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피특정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해서 특정 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요. 그 범위에서 특정 후견인은 대리권을 갖게 됩니다. 단 취소권 및 동의권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자연인 파트 들어가 볼게요. 자연인의 권리 능력부터 보겠습니다. 자, 권리 능력에서 일반은 맨 마지막으로 뺄게요. 태아의 권리 능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하여 중요한 법률 관계에 관해서만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태어나야 일반적 보호주의가 적용됩니다.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지만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태아에 관한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속, 유증,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합니다.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정지조건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태아인 동안에는 아직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그의 권리 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 발생 시까지 소급해서 생긴다는 견해입니다. 형법이랑 민법에서는 태아에 관한 관점이 달라요.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을 둘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에 의한 수중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정지조건 서류 같은 경우는 타인에게 불치의 손해를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태어나면 소급해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지조건서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죠. 태아는 자신이 입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요.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태어나야 적용되는 거예요. 태아에게는 인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고요. 생전 증여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즉 태아는 증여에 관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위에 보면 딱 여기 세 가지 상속, 유증,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는데 이 증여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태아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제 조건설입니다.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각 경우에 태아는 그 개별적 사항의 범위 안에서 제한된 권리 능력을 가지고요. 다만 사산인 때에는 그 권리 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 발생 시까지 소급해서 소멸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쉽게 말하면 태아한테도 이론상 법정 대리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요. 태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태아와 모가 공동상속인 경우에 그 상속 재산의 분할 협의는 이해상반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지 모가 법정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연인의 민법상 능력 한번 볼게요.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의사 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지만 행위 능력은 획일적으로 판단돼요. 즉 치매로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권리 능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의사 능력과 권리 능력은 구분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법률 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특허권, 상표권에 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 능력이 제한되고요. 동시사망 시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법률에 의해서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되고요.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요.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과 구별됩니다.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은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강행 규정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즉, 계약자의 원칙이 있더라도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규정에 반하는 매매 계약은 무효해요. 제한 능력자 아까 위에서 용어 정리를 좀 봤었죠? 이거는 밑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본다랑 추정한다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추정을 본다랑 간주한다로 오답 문제가 많이 나와요. 사망이 간주되는 실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인정 사망과는 다르고요. 실존 인물인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존한다고 추정되고요. 사망의 사실 및 시기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것을 전제로 한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지게 됩니다. 수인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추정이 깨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아요. 동시사망자 간에는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은 가능해요.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일을 말합니다. 본다랑 간주한다를 보면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봤었죠? 추정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고요. 간주나 본다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정한다라는 것들은 반대 주장만 있게 되면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간주나 본다라고 한 것은 그 반대되는 증거가 있다고 해도 바로 상실하지 않고 판사의 확인을 한번 꼭 거쳐야 됩니다. 그럼 제한 능력자랑 의사 능력자 한번 볼게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랑 집 같은 거 거래한 다음에 그 미성년자가 그 집을 판 돈으로 막 술 먹고 뭐 하고 해서 뭐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만약에 1억으로 팔았는데 그러면 그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의 이유로 그 법률 행위를 취소했을 때 나는 1,000만 원만 받고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해서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니까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요. 15세인 대학생은 행위 능력이 제한됩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혼인한 미성년자가 협의상 이혼을 할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혼인하게 되면 제한 능력자라고 보지 않아요.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은 무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허락받고 파는 거예요 했어도 이 피성년 후견인이라면 무조건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사로운 건 예외가 있습니다.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 무능력을 증명해야 되고요. 의사 무능력자라도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한 피성년 후견인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법률 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거고요. 가정법원은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됩니다.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해서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는 종전의 성년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정 후견 개시, 피성년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등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을 가질 수 있으나 민법상 권리 능력의 주체는 아닙니다. 실정 선고는 실종자의 권리 능력을 완전히 박탈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정 선고가 돼서 간주 사망으로 본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디 가서 한 법률적 행위는 다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권리 능력을 완전히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외국인의 권리 능력은 상호주의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창설적 신고가 아닌 보고적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생신고에 의해서 비로소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 그 사실 자체로 권리 능력을 당연히 취득하는 겁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권리 능력은 사망 신고를 해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심장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사망이 유일해요. 자, 그럼 자연인의 행위 능력으로 미성년자랑 제한 능력자의 그 구분을 확실하게 해볼게요.
만 19세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다고 했고요. 혼인한 미성년자는 완전하게 행위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어요. 19세가 지나야 유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유동적으로 유효해요. 취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동의 여부는 당의 법률 행위의 명의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법률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한 능력자, 그리고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제한 능력자를 보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을 보면요.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최고 같은 건데요. 자, 유리한 매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득을 얻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도 부담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의 승인과 포기 같은 행위들도 단독으로 하지 못합니다. 변제, 보증, 상계하는 것도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리하다고 해도요. 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징역을 수락하는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무가 없으니까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자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 청구권도 단독으로 행사 가능해요. 자, 임금 청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적인 거니까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할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서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단위가 되는 영업의 일부만 허락하는 건 허용되지 않고요. 전부 다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 허락한 영업의 경우에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만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겁니다. 이 허락한 이 특정 부분의 영업권에 대해서는요.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 재산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다고 해서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처분 동의의 취소와 영업 허락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취소란 강학상 철회를 의미해요. 강학상이라는 건 학설상을 의미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가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에서 봤듯이 미성년자에 대해서 영업 허락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으로나 묵시적 모두 가능하고요. 이 경우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가 일어나기 전에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동의가 일어난 뒤에는 취소할 수 없어요. 단독으로 경락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경매 못해요.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근로계약은 특수하다고 했어요. 그럼 미성년자의 계약을 한번 자세히 봐볼까요? 제한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그 상대방이 먼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때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 철회권과 달리 채권과 거절권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채권이 뭐냐면 촉구권이라고도 하는데요.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합니다. 1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이렇게 통지를 하는 겁니다. 확답 여부에 따라서 법정에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확답하지 않는다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거절권이 있는데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는 거절할 수 있다고 했죠.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추인 여부를 촉구하는 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이 법정 대리인한테 하는 겁니다. 아니면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 능력자한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한 확답을 기간 내에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속임수로 믿게 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단순히 미성년자가 저 성인인데요 한 거는 속임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저 성인입니다. 계약하시죠. 한 것으로 사기나 속임수라고 보지 않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보면은 아까 봤죠?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그리고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했고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률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즉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후에도 소멸시효 기간 내이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년이
됐다고 해서 취소 못하는 게 아니라 소멸시효 기간 내이면 취소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잔금을 청구한 행위는 법정 추인에 해당합니다. 이는 확정적 유예로 되며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해요. 미성년자는 거래 대금을 법정 대리인에게 받은 세뱃돈으로 지급한 경우에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목적 불구 속설이라고 하는데요. 사용 목적을 정해서 일정한 범위의 재산을 주었어도 미성년자는 그 목적과 관계없이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도 봤었죠. 사수를 쓴 때라 함은 아까 위에 봤듯이 이 속임수 말하는 겁니다.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칭한 것만으로는 사수를 쓴 것이라 할 수 없어요. 지금 이해상반 행위를 한번 볼까요?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자신의 성년애자와 거래하는 행위는 이해상반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친권자 아빠라고 생각하고요. 이 미성년자, 만약에 내가 미성년자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자신의 성년인 자, 나의 19세가 넘은 형과 거래하는 행위는 이해상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됩니다. 친권자가 청구하는 거예요. 친권자의 이해상반 행위는 무효가 되고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어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이해상반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돼요.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에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후견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견인과 피후견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해서는 이 후견 감독인이 피후견인은 대리하면 돼요. 제한 능력자 한번 볼까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의사 능력을 회복한다면 그 자신이 단독으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 친족, 미성년 후견인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등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본인입니다. 본인.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단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어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인 경우에는 취소를 못하는데 피성년 후견인은 속여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렇지 않아요. 즉 표의자는 대항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은 될 수가 있어요. 대리인은 후견인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하나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 의제가 되므로 배우자는 후견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후견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에 행위 능력을 상실한다 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와 B 간에 A의 청약에 대해서 B의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후에 두 달 전에 A가 만약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는 그 청약을 취소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기 전에 표한 의사니까요. 의사 무능력자의 의사표시는 절대적 무효로서 의사 무능력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을 포함해서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한번 볼게요. 성년 후견인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도 예외가 있다고 했죠.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것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 피성년 후견인은 범위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취소할 수 없는 법률 행위의 범위는 변경이 가능해요. 피성년 후견인은 혼인, 협의상 이혼은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최고권이 있는데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촉구권, 최고권은 1월 이상 유예기간 둬야 한다 했죠. 확답 없으면 추인 간주가 원칙이라고 했고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권은 상당한 기간의 유예기간을 둬야 되고요. 확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하고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최고권은 다릅니다. 촉구권은 악의 선의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철회권이 악이랑 선의를 구분하는 거고요.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 됩니다. 뭐를요? 이 촉구권은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주소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